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 의료 팁을 쉽게 알려드리는 시화병원 닥터세이 MC 양태상입니다. 효화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심영태 과장입니다. 건강하게 겨울나기 프로젝트 2편, 이 겨울철 돌연사의 주범이죠. 이 관상동맥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정맥이란 좀 이산화탄소나 이 노폐물들을 좀 심장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고, 이 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깨끗한 피를 몸 곳곳에 전달해주는 혈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관상동맥이란 무엇인가요? 그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관상하면 이제 우리 왕관 생각하시면 되는데, 왕관은 엎어놓은 모양이라고 해서 관상동맥 이런 명칭을 붙인 거죠. 관상동맥은 이제 가지가 세 가지고요. 왼쪽 주관상동맥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고, 그리고 오른쪽 관상동맥 하나 이래가지고 세 가지고, 심장의 표면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의 곳곳으로 피를 보내주는 혈관인 거죠. 그럼 그런 질환 종류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인 게 심근경색인데,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증상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어요. 심장 근육이 완전히 죽은 경우를 심근경색이라고 그러고, 심장 근육이 완전히 죽지 않았지만 심장 근육으로 피가 적게 가는 상태, 그런 상태를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관상동맥 질환이 있다면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나요? 그 정도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풍선이나 스텐트를 삽입하는 중재적 시술을 먼저 할 수 있고요. 관상동맥이 굉장히 심하게 막혀 있다, 그리고 여러 군데 관상동맥이 막혀 있고 주관상동맥에 병변이 심하거나 그러면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수라니까 제가 사실 입수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시화병원이 관상동맥 우회술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관상동맥 우회술의 대가라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생긴 만큼 이 관상동맥 우회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관상동맥 우회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목 밑에부터 명치 부위까지 이제 일자로 열고 또 가운데 만져지는 뼈를 갈라서 벌린 다음에 심장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관상동맥 우회술은 그 막힌 혈관을 뚫진 않고요. 심장 표면에 있거든요, 관상동맥이. 그 막힌 혈관의 말단 부위에 자가 혈관을 연결하는 겁니다. 주로 쓰는 자가 혈관으로는 우리 이제 가슴 밑에 내흉동맥이라는 게 있어요. 팔에 있는 동맥을 떼서 쓰기도 하고, 우리 허벅지나 다리에 있는 정맥을 채취해서 쓰기도 합니다. 방법이 보통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공심폐기를 써서 이제 심장을 세워놓고 하는 관상동맥 우회술이 있고, 인공심폐기를 쓰지 않고 이제 심장 박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인공심폐기야 관상동맥 우회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한 대여섯 시간, 뭐 많게는 8시간까지 걸리는 수술이고. 그러면 관상동맥 우회술을 통해서 연결된 혈관들은 그럼 평생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중요한 거는 이 스텐트 시술은 갑자기 막히면서 응급 상황이 돼요. 관상동맥 우회술은 갑자기 막히는 경우는 없거든요. 서서히 이제 자가 혈관들이 좁아져서 막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새로운 혈관들이 자라서 그 혈관을 먹여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수술로서 관리만 잘하면 평생 이걸로 문제없이 살 수가 있는 게 관상동맥 우회술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심혈관 스텐스 시술이 연간 7만 건에 달할 정도로 좀 많이 접할 수가 있었는데, 그럼 관상동맥 우회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일단 관상동맥 우회술과 스텐트 시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텐트 시술은 이제 혈관 안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술 시간도 짧고, 그리고 회복도 빠르고, 아까 얘기한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는 분초를 다투는 초응급 질환이거든요. 중재적 시술, 스텐트 시술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상동맥 질환이 다 스텐트 시술이 좋다는 건 아니거든요. 관상동맥 병변이 심한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훨씬 개통률이 높다는 거죠. 관상동맥 질환의 병변의 정도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의료진이 일단은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하고, 의료진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하고 따라주시는 게 환자분의 향후 건강이나 장기적인 생존에 훨씬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관상동맥 우회술은 이 회복을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수술 직후에는 저희가 중환자실을 해서 이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집중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러고 이제 병실로 올라오고 보통 한 일주일 내로 이제 퇴원이 가능합니다. 퇴원 후에도 가슴에 힘이 가는 행동을 한 2달은 피하셔야 돼요. 2달 후부터는 이제 가벼운 운동도 가능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우리가 이제 근육 운동까지 서서히 이제 자기 운동 강도를
높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당분간은 좀 저염식, 맵고 짠 음식을 좀 안 드시는 게 좋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약물을 계속 잘 드셔야 돼요. 아스피린 계통의 약들은 이제 거의 평생 복용을 하고, 고지혈증 약들,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압, 당뇨약 같이 드셔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생활 습관 교정. 주로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이 이런 관상동맥 질환이 잘 오거든요. 절대 금연하셔야 되고, 단순히 수술을 했다고 해서 해방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식습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 관상동맥도 하나의 혈관이잖아요. 동맥경화의 4대 위험 요인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최근에는 비만, 그리고 가족력. 관상동맥 질환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보다 철저하게 이런 위험 요인을 더 관리하셔야 됩니다. 시아병원 닥터세이, 오늘은 심장혈관 흉부외과 심영택 과장님을 모셔서 관상동맥 질환과 수술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아병원 닥터세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